매일매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음, 네 그랬습니다. 아, 오늘은 이게 뭐냐면 장희라는 품종 딸기예요. 얘는 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쉬지 않고 마켓컬리에 이게 안 팔아가지고 작년에도 안 팔더니 올해도 컬리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무르거든요. 단단하지가 않아서 막 반품도 많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따지면 그냥 설향만 다루는 게 컬리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여러 이게 뭐 반품되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마켓컬리의 그 취지 컨셉이면은 딸기를 품종별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제가 이걸 사러 이마트에 갔다 왔거든요. 이마트 가면 여러 가지 품종 딸기가 있어요. 오늘은 갔더니 한 3종 정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신맛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다. 예전엔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게 길고 끝이 약간 뾰족해요. 음,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마트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트도 없고 스타벅스도 완전 텅 빈 건 아닌데 좀 줄긴 줄었어요. 원래 이렇게 오전에 가보면은 늘 이렇게 홍대 쪽에 꽉 차 있고 한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서는 그러니까 예약 취소 같은 거는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피스 상권에 있다 보니까 가족 상권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리굴비랑 복지리 밀키트가 주문이 좀 많이 더 늘었어요. 보리굴비는 워낙 또 잘 팔리긴 했는데 복지리가 이게 약간 디톡스, 뭐 기력 회복 이런 느낌의 어떤 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지리가 주말 동안 많이 나갔고 반응도 엄청 좋고 처음에 했을 때 그 고춧가루 이 들어간 매운탕 양념을 드렸는데 그 제가 다 그 비닐에 숟가락으로 넣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터져가지고 막 아 진짜 생각하면 그래서 받으셨는데 막 고춧가루 범벅이 돼 있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있어요. 많이들 또 알려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팀에서 이제는 새로운 거 출시할 때 꼭 반드시 이렇게 담아가지고 직원들 집에 보내서 뭐 여러 몇 군데 지역에 보내서 이게 제대로 갔는지 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계속 해, 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자스민 예쁘죠?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일반 개화는 아니에요. 이거 어디 여행 갔다가 산 건데 앞에가 이렇게 조금 이걸 뭐라 그러지? 치트키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루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복지리 밀키트를 이제 해보고 나니까 집에서 이렇게 탕을 먹고 싶다는 수요가 많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곱창전골이나 그런 고기 관련된 탕도 좋지만 저희도 뭐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좋지만 아무래도 생선으로 끓인 맑은탕이 밖에서 사 먹더라도 전문점이나 좀 비싼 집 가야 되고 또 어렵고 집에서 해 먹기도 생선 구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거 구하려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거니까 바잉 파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안정된 레시피로 육수 같은 거를 액기스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다리 쑥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도다리 쑥국은 이제 봄의 전령. 또 워낙 또 이런 시기에 뭐 면역력 여러 가지 신경 쓸 때 먹기도 좋고 쑥이 지금 진도에서 첫 쑥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가 샘플 발주를 해서 그저께 받아서 이제 오늘까지 계속 테스트를 했고 봄도다리도 이제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도다리 쑥국을 이번에는 포션을 좀 줄이려고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월양의 주요 고객들이 가족 손님들이나 이렇게 법인카드 임원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대량 구매를 많이 하세요. 5인 가족 단위 구매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선물 보내고 하는 걸 많다 보니까는 1인 가구인 분들께서 좀 작게 하면 안 되냐. 그거 어떻게 냉장고 넣어놓고 다 먹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도다리 쑥국은 좀 한 2, 3인분 포션으로 줄일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도시락 이제 많이 막 할 때도 이 도시락이라는 게 맛있게 만드는 게임일 것 같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1000개, 2000개 대량으로 하다 보면은 저희도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맛있게 만드는 거와는 또 별개로 시간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 1000인분, 2000인분 해서 그게 식지 않고 통에 들어가고 또 배송되고 받는 데까지 뭐 물이 생기거나 상하거나 섞이거나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뚜껑 닫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예전에 문정훈 교수님이 그러셨나? 뭐 잘 나가는 외식업체가 늘 도시락 사업을 시작해서 망한다. 왜냐면 이게 그냥 맛있게 해서 담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규모가 생기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설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가 뭐 1, 2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시락은 소량으로 고급 도시락만 하고 있고 이번에 밀키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다리 쑥국이나 보거 같이 완전히 막 몇천 개씩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소량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좀 고급스러운 것들만 하고 만약에 대량으로 떡볶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외주 업체를 찾아서 이제 저희 레시피로 같이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가려고 하는데 도다리 쑥국은 그래서 한 2, 3인분 단위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락에 그래서 했구나. 이게 포장이 다 돈이더라고요. 포장을 부족함 없이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도다리 쑥국이에요. 그럼 도다리가 한 팩 포장돼야 되고 또 야채가 한 팩 포장돼야 되고 육수가 또 포장돼야 되고 또 뭐 이거를 이렇게 감싸는 포장이 있을 거고 아이스박스가 있을 거고 이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인분 이렇게 소량 포장을 하면 2, 3인분을 하나 5, 6인분을 하나 이제 포장이 같으니까 손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작은 포션으로 샀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까 봐 이제 그게 고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단위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를 만들고 뭐 4만 원 이상, 뭐 5만 원 이상이면은 배송비가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월요일 낮에 12시, 1시 정도에 오픈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음 도다리 쑥국 밀키트 출시인데 그러니까 올 봄에 올해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많은 분들한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얼리버드로, 슈퍼 얼리버드죠. 빨리 신청하신 뭐 내일 월화 정도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도다리를 한 마리씩 더 넣어 드리려고 해요. 그 뭐 저희가 이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직원들, 주방 직원들 움직이는 거 하면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돈도 조금 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도다리 잡아주시는 어선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계약된 수량을 사고, 그러니까 뭐 내일 100마리 주세요, 모레 100마리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얼마만큼 소화하겠다고 하면은 보통 수산물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전복 같은 경우도 10kg 단위, 10kg, 만약 100kg 단위로 사잖아요. 그 100kg를 사면은 10kg가 더 와요. 왜냐면은 이게 수산물이라는 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마리가 100g이라고 했는데 120g짜리도 올 수 있고, 오다가 뭐 살이 빠져가지고 90g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는 보통 플러스로 한 10%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다리를 계약을 월화 정도 주문량에서 추산을 해가지고 좀 더 받아서 얼리버드로 신청해 주신 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저희가 구매의 양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마리씩 더 가질 수 있게 저희 월요일 오픈하면 될 것 같고, 도다리 쑥국 그렇게 해서 내일 오픈하고. 근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조선횟집 전매장에서 도다리 쑥국을 18,000원? 18,000원인가 팔았거든요. 매일매일 솔드아웃 되고 뭐 반응도 엄청 좋았어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번에 육수를, 도다리 쑥국 육수를 아까 저희 미팅하고 왔는데 바지락이랑 바지락이랑 다시마를 베이스로 하는데 정말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제 머릿속에 이제 밀키트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려고 하는 게 떡볶이. 떡볶이는 조금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 같은 거를 준비가 좀 철저해야 돼요. 실수가 있으면 그게 다 또 돈이어가지고. 그래서 명란 크림 떡볶이, 매운 꼬막 떡볶이, 꼬막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하고, 그다음에 짜장 넓은 당면 짜장 떡볶이를 하는데, 근데 이 고민이 뭐냐면 다들 떡볶이 하면 액상 소스를 원하잖아요. 그게 기본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파우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동결 냉조해서 냉동 동결 건조, 네, 동결 건조 해가지고. 근데 파우더 형태로 가면은 배달도 쉽고 또 요리도 쉬워요. 근데 사실 동결 건조 파우더 형태로 저희가 굉장히 맛있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라면 스프 느낌이 난다, 그냥 인식만으로. 근데 이제 액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첨가물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스테이블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상으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저는 파우더 형태로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게 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또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너무 약간 파우더가 더 인공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짜장 같은 경우도 짜장이라는 게 가루로 돼 있으면 짜파게티 같은 느낌 아니냐.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샀어요. 뭐냐고, 마시차이나라고, 저희 그 문차이나 같이 오픈해서, 문차이나 뭐 지금 닫았지만 한 그 마시차이나 조승희 셰프님이 출시한 짜장 밀키트 볼까요? 여기서 짜장 소스 한번 보려고 어떤 맛으로 했는지. 마시차이나 뭐 워낙 맛있으니까. 가격이 한 8,000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예쁜 포장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가서 사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송되면 막 번지고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열어보면은. 그래서 어떤 유명한 떡볶이집 보니까 배송을 안 하고 가지러 오라고 하는데도 막 몇천 개씩 한 번에 팔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진공 포장 이런 걸 너무 잘했네. 이게 다 공장에서 해주는 거니까 저희는 손으로 다 실링 하거든요. 돼지고기, 애호박. 근데 진공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도. 그리고 이제 양파 많이 넣으니까 양파. 진공이 아니네. 그냥 봉지에만. 진공하면은 이제 이거를 몇만 개 생산한다 했을 때 실링기 이렇게 띄우면 싱 하고 진공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공장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짜장 소스. 중화면 2개가 들었고 레시피 카드. 좋은 생각이네. 레시피 카드. 면을 삶아서 재료를 볶아서 소스를 넣고 완성. 근데 약간 짜장면은 굳이 집에서 이렇게 가서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왠지 짜장면이라는 게 그런 음식이잖아요. 이건 제가 이따가 먹어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샀냐면 이제 이거 짜장 떡볶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짜장 떡볶이는 밀키트나 H&M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면사리. 근데 이런 걸 꼭 넣어줘야 될까요? 왜냐면 이거 라면사리 다 집에 있으니까 굳이 이걸 넣어서 이런 게 없으면 너무 볼륨감이 없어 보여서 그랬을까? 약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공된 떡. 이게 뭐 1인분이야 뭐야? 약간 1인분 느낌인데 1, 2인분.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쵸? 이거는 뭐 명백하게 1인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1, 2인분이 되는 거지. 근데 뭐 라면 사리는 어디 들어가도 늘 맛있으니까. 이거 봐, 이거 액상 소스네요. 2개. 왜 2개로 넣었을까? 하나로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2개로 넣었을까요? 그래서 떡과 액상 소스를 냄비 넣어서 물을 끓이면 맛은 제가 한번 먹어보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복장 버터밥.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 간장게장 했을 때 물론 배송이나 뭐 여러 가지 저희 미비한 점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칭찬받은 부분은 간장이 정말 맛있다. 근데 샘표 501 간장 뭐 시판 간장 중에 제일 비싼 간장이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그거 썼고 그리고 중력고를 첨가해가지고 이번에도 전복장 담그면 중력고랑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전복장은 워낙 저희가 조선의 집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안정된 레시피가 있는데 전복도 최상급으로 구할 수가 있고 버터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버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인증받은 뭐 AOP라 하나 AOC라 하나 그 등급 원유가 딸려가지고 한국에 배정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서 애쉬레 버터는 대량으로 살 수도 없고 이즈니 버터도 완전 대량은 안 되고 그마저도 뭐 예약해놔야 돼서 일정이 정확하지 않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달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아니고 그 인스타에 니모라는 또 그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밥 비벼 먹을 때 요거 상하 목장 이거 슬로우 버터 많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근데 약간 긍정적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100g 이렇게 이 정도면은
100g이면 한 10번 먹는 건데, 저처럼 기름진, 버터 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번 먹을 수 있는? 요거는 제가 집에서 먹으려고 일부러 가염으로 샀는데, 간장, 그 전복장 간장이 있으니까 무염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즈니랑 이거랑 두 개 비교하면? 물론 이즈니가 훨씬 비싸요. 이것도 싸진 않더라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벌써 20분 됐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되게 오래된 책인데 사장으로 산다는 거. 제 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외식업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정말 회사가 작건 크건 외로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만 생각하더라도 어려운데 이게 또 여자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여자라서 힘들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여자들은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투쟁해서 싸우고 관계를 이루면서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힘들게 느끼곤 하는데 최근에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마음이 힘들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신병자냐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오래전에 산 책인데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엄청 어릴 때 봤을 때는 이 책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뭐 사업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 했는데 이 책이 잘 팔린 이유가 있었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CEO나 리더를 허무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사실 가장 큰 적은 안에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그것이다. 그쵸? 자신감만 넘쳐도 사실 이루지 못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못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리더가 회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염병처럼 조직 전체에 퍼진다. 자신감과 신념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게 리더다. 아이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자신은 최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주변에서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끼니 분노가 생기고 그 와중에 경쟁자가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기라도 하면 경쟁심으로 괴로워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정신적 고통의 극단적인 표현인 자살과 무관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운영 중인 세리 CEO가 임원과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가끔 또는 자주 자살을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리더는 내색할 수 없다. 속이 타도 분노가 끓어도 죽을 만큼 괴로워도 웃어야 한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기울일 상대를 찾아 온 수첩을 뒤적여 보지만 전화를 걸 마땅한 사람이 없다. 맞아 진짜. 혹시나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을 검색해보지만 역시나 적당한 이름이 떠올라주지 않는다. 그때의 낭패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일은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지만 타는 속을 시켜줄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없다. 저도 그거 맞아요. 너무 괴로웠더니 언제 한번 자수성가한 어떤 몇 조짜리 기업하는 선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꼴랑 뭐 100억, 15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데 몇 조짜리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누가 시켰냐? 너한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